불과 한 달 전 한국 공군에겐 전 세계에서 모여든 수많은 방산 관계자들을 모두 매료시킨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앞서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아발론 국제에어쇼에 참가한 우리 공군의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소속 T-50 고등훈련기가 단독 비행을 선보이며 에어쇼 개막식 주인공으로 화려하게 등장했던 건데요.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이번 아발론 국제에어쇼에서 우리 블랙이글스가 호주 상공을 누비며 태극기로 수놓았을 땐 대한민국 방산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이를 지켜본 이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습니다. 더구나 종합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의 한국 공군의 위용을 드러냈을 땐 두근두근 심장이 뛰며 경이롭다는 말을 절로 나오게 했는데요. 이뿐 아니라 호주 공군과 블랙이글스가 우정비행을 통해 선보였던 화려한 고개비행들은 양국 공군의 화합과 우정을 과시하는 특별한 시간과 추억을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주군에서 한국을 남다르게 애정하며 챙기고 있는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현재 호주는 BAE 호크 전술인문기 교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국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이를 지켜보고 있는 미국에서 갑자기 똥줄을 타며 안절부절하고 있다는데 과연 미국이 초조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얼마 전 호주에서 열린 아발론 국제에어쇼에 엄청난 이목이 집중됐던 건 호주 전술인문기 사업에 우리 FA-50이 도전장을 내밀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블랙이글스가 이번 에어쇼에서 FA-50 실전 비행을 하면서 사업 승리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 사격에 나선 겁니다. 호주 공군은 지난 1999년부터 30세대의 호크 LIFT를 운용하고 있는데 엔진 문제로 유지에 어려움을 겪자 이를 대체할 신규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롤스로이스 터보메카 아도어 엔진을 교체하는 걸 포함해 업데이트를 하다 엔진 문제로 안전 문제가 불거지자 훈련기 교체에 나선 겁니다. 호주 전술인문기 사업은 6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로 알려졌으며 호크의 LIFT가 2026년에 철수되면 이후 신규 프로그램이 2050년까지 대체하게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현재 호크 127에 대신할 후임 훈련기로 거론되고 있는 건 카이의 T-50 골든이글과 보잉 사브의 T-7A 레드호크, 레오나르도 M3 사용 마스터인데요. 호주가 제시하고 있는 요구 조건은 조종사를 양성하고 훈련할 수 있는 전술인문기 역할과 호주 국방항공안전청 DASA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동시에 아군 지원기 및 가상의 적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 말고도 4.5세대 전투기 성능을 갖길 원하고 있는데 FA-50의 경우 A사 레이더와 암람을 운용할 수 있는 등 경전투기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최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호주 전술인문기 사업을 두고 한국과 경쟁하는 업체 가운데 이번에도 보잉 T-7A 레드호크가 껴있는데요. 실제로 얼마 전 보잉은 호주 공군에 공식적으로 T-7 레드호크 고등훈련기 판매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주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해결책으로 보잉이 T-7 레드호크를 내세운 건데 레드호크는 냉전 시대에 노스롭 T-38탈론 항공기를 대체하기 위해 미 공군에 의해 선택된 기체입니다. 현재 보잉은 레드호크가 미래의 호주 조종사들을 훈련시키는데 찰떡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앞서 스콧 카펜데일 보잉 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 부사장은 T-7은 호주군이 제공하는 조종사 훈련과 항공기 유지에 딱 맞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호주는 이미 비슷한 기종의 비행으로 상호 운용성이 높기 때문에 양국 간 새로운 연합훈련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번 호주 훈련기 사업은 한국이 압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FA-50과 호주 공군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모두 완벽히 충족하고 있는 건 물론 보잉은 호주 훈련기 사업이 시작되자마자 개발이 폭망한 훈련기로 사업에 참가하게 되면서 망신만 당하지 않으면 다행일 정도로 상황이 최악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보잉의 레드호크는 갖가지 문제로 인해 개발 스케줄이 밀리고 있는 가운데 내년 말에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호주 훈련기 사업에 뛰어든 것으로 매우 희박하지만 혹시라도 호주 사업에서 보잉이 최종 선택된다면 납기일을 제대로나 맞출 수 있을지 걱정이 들 정도입니다. 잘 알고 계실 테지만 앞서 보잉은 2018년 미 공군 고등전술훈련기 TX 사업 수주전에서 100억 달러나 적은 금액으로 입찰을 따내 T-50A를 전면에 내세운 카이 컨소시엄을 제치고 최종 계약자로 선정됐었는데요. 이에 따라 보잉은 재작년에 차세대 훈련기의 개발을 완료하고 올해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T-7 레드호크 훈련기 개발이 한없이 밀리면서 여전히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보잉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미군에 지불하고 있는데
미 공군 역시 T7 레드호크 개발 지원으로 오래된 낡은 훈련기를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이렇게 미 공군이 아직도 차세대 훈련기를 도입하고 있지 못한 이유가 다름 아닌 T7 레드호크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서라고 합니다. 실제로 와류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기체가 심하게 요동치는 윙락 현상이 발생하면서 T7 프로그램이 무기한 지연됐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보잉이 내세운 해결 방안은 소프트웨어로 T7의 비행 성능을 제한해 와류 간섭 현상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한마디로 급한 불만 끈 겁니다. 이런 이유로 미 공군협회에선 T7 레드호크가 고등 운연기로서의 성능은 몰라도 전술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고등 전술운연기로의 성능은 부족하다고 명확하게 지적했는데요.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체적인 방산 항공 산업 살리기 위해 보잉에 손을 들어줬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다른 국가에서는 미국과 같은 그러한 선택을 할 리가 없습니다. 즉, 보잉의 수주 방식은 처음부터 최소한의 개발만 해서 저가 입찰로 어떻게든 일단 납품을 시작하고 나머지 세부 기능들은 나중에 개발하는 일종의 돌려막기식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T7에서 기술적인 문제로 일정이 지연된다는 건 난이도가 가장 낮은 최소한의 개발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합니다. 그리고 T7 개발 과정에서 드러난 치명적인 결함인 윙락 현상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임시방편식으로 대응해 나가며 주먹구구식 대책이 이뤄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T7A는 일정 지연이 다른 것들보다 더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자국에서 사용할 훈련기에도 이런 식으로 대응해 나가는 마당에 다른 나라로 수출할 훈련기에서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이보다 더 형편없는 방식으로 이뤄질 게 안 봐도 뻔합니다. 심지어 보잉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윙락 현상을 소프트웨어로 해결했다고 밝혔지만 사실은 아직도 직원을 뽑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실제로 보잉 홈페이지엔 팀장급 직원을 뽑는 채용 공고가 올라왔는데 T7 프로그램의 유도항법 제어, 즉 항공기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 설계를 다루는 엔지니어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보잉이 내세운 구체적인 요구 조건은 비행 제어 시스템 개발, 공기 역학 및 구성평가, 예산, 일정, 성과 기준 개발 관리를 해봤던 경험이 있는 자로 특이한 점은 일정을 맞추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언하는 데 능숙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즉 이런 사실을 보면 여전히 보잉은 윙락 현상을 해결하지 못한 채 전전긍긍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앞서 보잉이 윙락 현상을 해결했다고 하자 미 공군 측에선 테스트를 받으라고 나왔고 이에 깜짝 놀란 보잉이 급하게 이번에 채용 공고를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공개된 미 예산 문서에 따르면 T7 레드호크 생산이 또 한 차례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실제로 미 국방부가 발표한 2024 회계연도 예산 요청엔 제트 훈련기에 대한 조달 자금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개발 지연으로 인해 LRIP 개시를 당초 2024년에서 이듬해로 미뤄질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이번엔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와 탈출 시스템의 결함 문제가 생긴 것으로 전해지면서 얼마나 답이 없는지 보여줬는데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 방산업계 안팎에선 과연 이번 세기 내에 양산이 가능한 물건이냐는 의문까지 등장할 정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문제가 많은 T7 레드호크를 호주에서 받아줄 리 없는 게 당연한데요. 호주 입장에서도 미국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으나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한국은 원래 그랬던 것처럼 우리 방식대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호주 훈련기 사업에서 최종 승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FA-52 호주 상공을 누빌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